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지명이라든지 동네 이름, 저수지 같은 곳인데요. 행정적으로 정식으로 등록되고 불려지는 이름 말고 그 지역 사람들끼리 따로 부르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로 군위할배지 같은 저수지의 경우엔 밤에 낚시하고 있으면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말을 건다죠. 그래서 할배지로 불렀었는데 이게 워낙 유명하니까 귀신 좀 안다는 낚시꾼들은 할배지 하면 거의 다 알게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유로 행정 지명이 아니라 특정적인 이름으로 불리는 곳들이 좀 있죠. 혹시 그런 곳들 아시는 곳 있으세요? 이번 사연도 그런 곳들 중 한 곳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낚시터에서 낚시꾼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터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몇 년 전 낚시를 갔을 때 경험한 일인데, 장소가 거기가 경남 이라고 거기 작은 저수지였더랬죠. 낚시 채널에서 보고 괜찮아 보이길래 그래서 같이 낚시하는 친구 둘하고 며칠 날 잡고 다녀온 거였는데 말이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선 방송에서 대충 알려준 저수지가 어디쯤에 있다는 거 말고는 아는 게 거의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서 낚시꾼이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그러니까 넘어가는 말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귀신이 나온다더라고. 낚시하다 귀신 본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요. 처음엔 그 말에 더 혹한 것도 사실이고 귀신 나온다는 말에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귀신이 있을지 하는. 평생 귀신 얘기만 들었지 귀신을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 실은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있으면 꼭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막상 가려니까 혼자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가보자고, 그리고 그중 둘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게 됐어요. 저수지 다 가서 좁게는 시골 도로 건너편으로 집들이 몇 채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동네에 그 가게가 있길래 이것저것 뭐 좀 더 사고,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몇 개 살 겸 동네 가게에 들렀더랬죠. 우리가 들어가니까 방에서 할머니가 나오세요. 우린 물건을 사면서 이제 손으로 저수지 방향을 가리키면서요. 할머니, 저희가 이 저수지 맞냐고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나 그 근처에서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보는 거. 그랬더니 가게 할머니가 어디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저수지 이름 말하고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거든요. 그랬더니 귀문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린 거기가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귀문지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할머니 말이 낚시하러 왔냐고. 근데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거기 귀신 나와서 거기 마을 사람들도 밤이 되면은 그 근처로는 안 가려는 곳이라면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가게에 딸린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어쨌든 우리는 오긴 제대로 왔네 했죠. 방송에서 말한 거랑 지명은 다르지만 내용 같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귀신 나온다고 그러고 본 사람도 많다는 거, 그거랑 할머니가 말한 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가게에서 나와서 하다 하나씩 물고 서둘러서 저수지 쪽으로 차를 몰았죠. 저수지까지는 옛날에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기차 철도가 있고, 그 철도 밑으로 겨우 차 한 대 지날 정도로, 그 정도 폭으로 작은 비포장 도로가 있었는데요. 길이 움푹 파진 곳도 많고 좁고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까 저수지는 생각보다 넓었는데요. 또 거기서는 좀 공간이 넓게 나와요. 그래서 차를 그 낚시하려는 곳 바로 위에 뚝방에 주차를 할 수 있었고요. 살짝 바깥쪽으로 비포장 도로도 있어서 신경 쓸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본 것보다도 실제로 보는 게 더 괜찮아 보였어요. 맨날 낚시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나와서 그런지 느낌이 좋더라고요. 경치도 분위기도 낚시 예감도. 그때까진 말이죠. 서로 2m? 3m? 한 그쯤 떨어져서 각자 낚시 자리를 잡았고요. 그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해가 떨어졌고 다들 낚시 준비를 마치고 모여서 간단하게 늦은 저녁을 먹었는데요. 조금 이상한 분뇨 냄새? 비료 냄새? 어쨌든 좋지 않은 그런 역한 냄새가 풍겨오는 거예요. 밥 먹는데 말이죠.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일행 중 하나가 가을 비료 주나 보다고, 아무래도 가수원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 보다고. 그때가 귀뚜라미 우러제끼는 가을이었거든요. 자기도 들은 얘기인데 가수원 같은 곳에 가을 비료를 준다더라 이런 말을 해요.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역할 수가 없어요. 근처에 무슨 축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옛날 화장실 있잖아요. 푸세식 화장실. 그 냄새보다 더 독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우린 그런 환경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고. 그러다 다들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고 내려놓고
자리 정리하고 다시 각자 자리로 가서 낚시를 했더랬죠. 그런데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치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과수원이든 뭐든 비료를 줬다고 치자. 근데 그게 왜 우리가 도착했을 땐 냄새가 나지 않다가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난 뒤에, 그러니까 밤이 된 뒤부터 냄새가 나는 걸까? 이런 생각. 설마 그 밤에 비료를 뿌렸을 리는 없겠고, 바람에 실려온 냄새도 아닌 게 그땐 바람도 불지 않았거든요. 달도 뜨지 않은 밤에 별도 없이 어두컴컴한데 물 위에 전자케미지만 빛이 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낚시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낚시를 했네요. 다들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그러던 중 친구 하나가 챔질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왔다 하면서 휙 하는, 낚싯대를 힘차게 치는 소리죠. 정말이지, 진짜 그날은 그게 처음 입질이었거든요. 셋 다 반응이 없다가 그때 그렇게 그 친구한테 입질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저나 다른 하나는 오 하는 분위기였죠. 시선은 각자의 찌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친구가, 그 입질이 들어와서 낚싯대를 챈 그 친구가 소리를 질러요. 아니, 비명을 질러요. 엄청 놀란 듯이. 그래서 그 친구 쪽을 봤거든요. 그때도 그 친구는 뭔가에 엄청 놀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손에 잡고 있는 낚싯대를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뭔 일이 있나 보다 싶으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랑 다른 친구가 그쪽으로 갔죠. 그때 그 친구는 저희를 번갈아 보면서 막 손가락으로 물이 어딘가를 가리키는데 막 저기저기 하면서요. 근데 저나 다른 친구가 봤을 땐 거기 주변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보인다고 그러냐고, 안겁도 없다고. 그런데도 친구는 아니라고, 분명히 앞에 있었다고, 확실히 사람 모습인데 상체만 올라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집 앞쪽으로 몇 미터 앞에 있더래요. 그래서 저나 다른 친구는 그러지 말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가뜩이나 낚시도 안 되고 신경 쓰이는데 좀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잘못 본 것도 아니고 옷색까지 봤대요. 등산점퍼처럼 보였고 노란색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뒤 그거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눴고요. 그러다 냄새도 역하고 낚시도 안 되고 그래서 며칠은 됐고 해 뜨면 그냥 일찍 돌아가자고, 아침까지만 하자고. 그래서 아침까지만 하고 돌아가려고 자리 정리하는데 낚시꾼 며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거기가 처음인데 손맛 좀 봤냐는 말부터 해서 그래도 밥 준 자리가 더 낫겠지 않겠냐면서 우리가 낚시하던 자리에서 낚시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뭐 어차피 우리는 자리 뜰 거니까 뭐 낚시를 하든 밥을 먹든 뭐 신경 쓰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차가 있는 뚝방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은 거기서 낚시를 하려고 자리를 잡고, 차에 짐을 정리하는데 친구가 속이 너무 안 좋다면서 잠깐 다녀와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다녀오라고. 그리고 짐 다 정리하고 차 안에 들어가서 자연으로 돌아간 친구를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그때 밑에서 비명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차에서 내려서 봤는데, 그리고 그때 딱 맞게 자연으로 돌아갔던 친구가 돌아왔고요. 그때 저희가 낚시하던 자리에서 낚시하겠다고 자리를 잡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 물에서 익사체를 인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저희 쪽을 보면서 아저씨 시체요 시체 이래요. 그 사람들도 많이 놀라고 당혹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때 저희 셋 다 기겁을 한 게, 그때 인양하는 익사체가 얼핏 보였는데 뚝방에서 보니까 남잔지 여잔지는 모르겠는데 옷색이 노란색이에요. 분명히 노란색.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때 저랑 다른 친구는 그 물에 떠있는 사람을 봤다는 친구, 그 친구를 말없이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왜 그렇게 거기서 악취가 났었는지도 이해가 됐고, 그때 저랑 다른 친구는 그 친구한테 익사체 떠오른 걸 봤나 보다 하고 말했거든요. 얼핏 보이는 옷색도 친구가 말한 거랑 같고, 그리고 자리도 우리가 낚시하던 자리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때 자기가 본 건 확실히 상체만 물 위에 떠있는 온전한 사람 모습을 한 여자였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뒤는 누가 귀신 얘기를 해도 그게 가볍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즘도 밤낚시를 할 때면 그때가 가끔 생각나네요. 낚시 방송에서도 나왔던 그 귀문지에서의 경험이 말이죠. 낚시꾼에게들은 낚시터에 담은 여기까지인데요. 낚시한다고 물을 한참 동안 오래 쳐다보면 말이죠,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밤엔 이게 땅인지 물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앞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보인다거나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대낚시 경우라면은 찌가 있는 자리, 거기가 앞만 멀어도 분간하지 못할 거리는 아닌데, 그리고 같은 노란색, 우연치고는 좀 진짜 착각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혹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혼자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알 수 없는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그럼 어떨까요? 그렇게 노랫소리가 들려와서 주변을 살펴봤더니 주변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있어요. 그럼 또 어떨까요? 이번 이야기는 낚시터에서 낚시꾼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터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사간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철거로 사라지고 없어진 낚시터라는 곳 주변에서 말이죠. 친구들과 베스 낚시를 하던 때였어요. 밤이었는데 밤 12시 좀 안 된 시간. 우리가 낚시하는 쪽으로 사람 여럿이 내려오더라고요. 사극 보면 중전이나 대항대비 입는 옷처럼 그 화려한 옷 있죠?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 처음 본 거라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요.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맨 앞에 서서 내려오고 그 뒤로 하얀 소복 차림을 한 여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평범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그 여자들을 뒤따르는 모양새. 그렇게 우르르 내려와서는 물가에서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건지 구슬을 하는 건지 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랑 흰 옷 입은 그 여자들이 물가 가까이에서 뭘 해요. 그거 보고는 그때 같이 간 친구 중 하나가 무당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알겠다고, 뭐 하는 건지가 궁금하다고. 그때 저까지 셋이었는데요. 그건 다들 모르는 거죠, 뭐 하는 건지. 그때 다른 친구 하나가 우리 그냥 갈까 그래요. 그러니까 무당 같다고 말한 친구가 가긴 왜 가냐고, 이제부터 덩어리들 나올 시간인데 그냥 좀 떨어져서 하자고. 그러면서 둘이 그 사람들 반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엔 저 혼자서. 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기했어요. 그 사람들 옷차림도 신기하고 하는 행동도 신기하고. 그래서 손에 낚싯대를 들고 흔들고 있지만 눈은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정신도 그쪽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집중해서 본 거죠. 눈에 힘 바짝 주고. 곁눈질 아니죠.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어떤 여자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랑 흰 옷 입은 그 여자들 주변에 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닭 바로 앞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닭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휙 그렇게 고개를 돌려서는 절 쳐다보더라고요. 저하고 거기까지는 거리가 있으니까 이목구비가 자세히 보일 정도는 아닌데 얼굴을 제 쪽으로 돌려서 저를 쳐다보고 있구나, 이건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 리얼하게 그 여자가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시 앞쪽을 봤죠. 그 여자 시선을 피하려고. 그리고 슬쩍 다시 그쪽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닭 앞에 앉아서 절 쳐다보던 그 검은 옷 입은 여자. 그 여자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제 쪽으로 와요. 그리고 그때 말이죠. 전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그냥 쳐다본 게 전부니까. 그런데 마치 무슨 큰 죄를 진 사람처럼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큰 죄를 지어서 그 검은 옷 입은 여자가 뭔가 제게 따지려고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겁도 나고. 그래서 전 그 뒤로 슬쩍 고개를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간 친구들을 찾아봤죠. 멀찌감치 친구들 실루엣이 보여요. 전 괜히 나 일행 있다 이런 심정으로, 그게 들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괜히 친구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친구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달리지도 않고 천천히. 그런 상황에서 달린다는 게 살짝 쪽팔리기도 하고 왠지 달리면 그 여자도 달려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 이름 몇 번 부르면서 많이 잡았냐고 그러면서 친구들 쪽으로 가는데요. 그러면서도 뒤에서 그 여자가 달려오는 건 아닌가 하고 온 신경은 뒤쪽으로 쓸려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도 또 뒤를 보지는 못하겠어요. 그때까지 살기라는 걸 듣기만 했지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아마도 그때 그게 살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말이죠. 그런 살기가 제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뒤에서 노랫소리.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고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음률이 있는 노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구슬픈.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니까 다리가 안 움직여요. 도저히 눈을 뜰 수도 없고 목 뒷부분이 뻣뻣해져서는 고개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진짜 온몸이 경직된다는 거 그때 처음 경험했는데요. 그래도 정신은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눈을 꽉 감고는 제발 이러다가 이것도 그때 제가 무슨 정신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달리 어떤 생각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다시 눈이 확 떠져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곤 동시에 소리를 지르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이것도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눈을 뜨고 소리를 지르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방금까지 들리던 노래소리도 들리지 않고 정말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흥얼거리는 구슬픈 노래소리. 그런데 뒤엔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전 그때부터 죽어라 달리는 거죠. 친구들 쪽으로. 그때 뛰다 넘어졌거든요. 근데 왜 넘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그냥 무작정 달렸어요. 그렇게 친구들한테 갔더니 친구들도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다른 곳으로 간 뒤부터 그때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처음 무당들 갔다고 한 그 친구가 그래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다른 친구한테도 물어봐요. 넌 봤냐고. 자긴 못 봤다고. 그랬더니 다른 친구도 자기도 못 봤다고. 그러곤 둘이 하는 말이 뭐 어두워서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사람이 있건 없건 그게 말이 되냐고. 소리도 없이 달려와서는 바로 뒤에서 노래 부르고 사라진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저도 친구들이 말하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상한 거 아니겠냐고. 그랬더니 친구들은 웃으면서 그럼 무슨 귀신이라도 보고 홀리기라도 한 거냐고 그러고 있고. 진짜 저도 답답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건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친구가 그러다 서로 기분 상하겠다고 그냥 그쯤에서 돌아가자고 가서 맥주나 한잔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좋겠다고 그냥 가자고. 그러고는 거기서 나가는데요. 다시 돌아가려면 왔던 길,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들이 있던 곳을 지나서 그 사람들이 내려왔던 길로 올라가야 하거든요. 거기선 저희가 차를 세운 곳으로 가는 길이 거기뿐이라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요. 그땐 사람들이 다들 돌아가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뭘 했는지 뭘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피범벅이 된 닭이 있어요. 게다가 그 닭 그때까지도 살아있어요. 정말 그때 그 광경 입에 담기조차 힘든 광경이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닭을 보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늘 말을 하는데 죽여서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그렇게 해줘야 하나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때 다행인지 불행인지 닭이 마지막 숨을 뱉는 듯했어요. 그 다음엔 더 이상 어떤 미동도 없고 그걸 보니까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런 기분 뒤로 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거든요. 차 쪽으로. 그래서 언덕길로 올라가는데 모라모라 떠드는 소리가 앞쪽에서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하얀 속옷을 입은 여자들이더라고요. 맞은편에서 하얀 옷 입은 여자 둘이 와요. 우린 길이 좁으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그 한쪽으로 비켜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옆을 지나갈 때 우리가 있는데도 뭐 흙이 쳐다보는 그런 것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대요. 뭐라 욕까지 하면서. 그 사람들 지나간 뒤에 친구가 조용히 빨리 가자고 가서 맥주나 한잔 하자고 그래요. 자기도 기분이 이상해진다고.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부터 차까지 달렸고요. 돌아와서 맥주 한잔 하면서도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런 거죠. 친구들이 궁금하다고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말해보라고. 이게 그날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만 전 그래요. 그때 그 검은 옷 입은 여자 제 뒤를 따라오면서 노래를 부른 게 그 여자라고 생각하고요. 그 여잔 절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귀신을 봤다는 다른 사람들처럼 귀신이랑 길게 만나서 어떻게 됐다는 것도 아니고 잠깐 스쳐 지나가듯 경험을 한 겁니다만 그 짧은 순간에도 말이죠. 그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 그 여자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말이죠.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에겐 그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하찮은 경험담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접 경험한 당사자인 제 입장에선 말이죠. 절대 혼자 밤낚시를 가지 못하게 된 제 인생에서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겁나는 경험이었습니다. 낚시꾼에게 들은 낚시터 괴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밤에 물속에 들어가서 계류 낚시를 하는데요.
어디서 여자 노랫소리가 들려요. 무슨 창을 하는 것 같은, 서편제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그거 비슷한. 처음엔 뭐지 싶더라고요. 당연히 주변엔 아무도 없고 별빛 달빛도 없고 몸은 물속에 들어가 있고 눈앞은 물이요 산뿐인데, 그래서 누가 산에서 노래를 부르나 싶다가 와, 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산속에서 그 시간에 여자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게. 그래서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물에서 나왔었죠. 이건 아시는 분만 아실 일인데, 계류 낚시한다고 그렇게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물 흐르는 소리 때문에 어지간한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몇 미터 떨어져서 누가 불러도 안 들려요. 모르겠다, 귀가 엄청 좋은 사람 같으면.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노랫소리가 들린다라. 간혹 그런 경우는 있어요. 조용한 밤에 강가에 있으면 말이죠, 아주 멀리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리, 거기서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울기라도 하면 그 소리도 들려요. 그런데 소리의 거리감이 있죠. 바로 옆에서 들리는 거랑은 그게 틀리거든요. 그런데 유속이 빠른 계류에선 이것조차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 바로 옆이나 가까운 근처에서 웃거나 울거나 노래를 부르는 소리. 그때 생각이 또 나서 웃음이 나오네요. 어쨌든 그때 그 검은 옷을 입었다는 여자, 저도 사람처럼 느껴지진 않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인명사고가 다른 곳보다 자주 생기는 곳들 있죠. 그리고 그런 곳들은 사고 원인이 대부분 환경적인 문제에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리고 그 대부분에 속하지 않는 곳들, 알 수 없는 이유로 해마다 같은 장소에서 몇 번이나 비슷한 인명사고가 나는 그런 곳, 그런 곳들이 있다는 건 제가 있다 없다 말하지 않아도 단팬님들이시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들이 잦은 곳엔 소름 돋는 뭔가를 봤다는 목격담이 있다는 것도. 이번 이야기는 내조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내조꾸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내조꾸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낚시를 다니는 곳 중 20년 조금 넘게 가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용성면에 있는 라는 저수지인데, 거긴 지금도 해마다 몇 건씩 인명사고가 생긴다고 그래요. 물론 제가 낚시를 다닐 때도 거긴 그랬었고요. 지금도 그런진 모르겠는데, 거긴 어지간하면 꽝이 없는 곳인데도 낚시꾼들이 제법 몰릴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낚시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말이나 가끔 서너 명 정도? 평일 밤엔 거의 저 혼자 독탕인 곳이었어요. 20년 전쯤 그 이상한 경험을 한 날, 조금 늦게 도착해서 해가 떨어진 뒤부터 낚시를 하는데, 대충 새벽 1시쯤 됐으려나? 어떤 사람이 제 쪽으로 와요. 그러더니 제 옆에 서서 좀 잡았냐면서 인사를 해요. 모르는 사람인 거죠. 전 근처에 낚시 온 사람인가 하고 없네요 하면서 가볍게 인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요 며칠 전 사고가 났었다고. 차 안에 남녀가 있었는데 둘 다 죽었다고 그래요. 저도 그쪽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말았죠. 그리고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해요. 어눌하다고 표현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래서 고개만 돌려서 그 사람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옆쪽 늪지에 갈대 같은 높은 풀들이 있는, 그 풀 이름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쪽이 늪지고 풀들이 많은데 거길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뭐가 있나 하고 그쪽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하시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말은 제가 걸었는데 계속 그쪽 거기 늪지 쪽 그 풀들 많은 곳을 보면서 오늘 제사를 지낸 집이 있는데 그 집 술이 직접 만든 술이더라고. 맛이 기가 막힌다고. 그런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쯤 되니까 이 사람 뭐지 싶은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을 하는데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그 사람을 쳐다보고 말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계속 말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갔으면 하고 다시 고개를 돌려서 앞에 있는 찜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눈치를 챘는지 돌아서 왔던 길로 다시 가는데, 돌아서면서 혼잣말이지만 들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말. 그 사람이 간 뒤로 계속 신경이 쓰여요.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계속 누군가 소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있나 하고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리고 옆쪽에 늪지, 거기 수풀들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쪽 보면서 제사가 어쩌니 술이 어쩌니 그런 거. 그래서 그런지 거기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물론 아무도 없었지만요. 그래서 에이 기분 탓이겠지, 뭐 괜한 소리를 해서 신경 쓰인다고, 그냥 술 취한 사람이 한 얘기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마음 잡고, 그러곤 다시 찌를 보는데 영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입질이 한번 들어왔는데 그때 헛챔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에이 하고 아쉬운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늪지 쪽에서 왜요? 이래요. 진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고개를 확 돌려서 거길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와 진짜 미치겠네. 아 이거 왜 이러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낚시는 좀 아니다 싶어서 그냥 그쯤에서 자리 접고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차를 몰고 나오는데 거기가 한쪽으로 도로가 있고 옆으로 저수지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저수지 그쪽으로 작은 마을이 있고, 그래서 도로를 타고 나가려면 그 마을을 지나서 돌아서 나가야 하는데, 밤에 운전할 때 앞에 검은 옷 입은 사람 나타나면 진짜 안 보이잖아요. 그게 시골길은 더해요. 진짜 안 보여요. 근데 그때 마을 거의 다 나가서 도로를 바로 앞에 두고 저만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여요. 제가 그때 긴장을 엄청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엄청 자세히 보이더라고요. 검은 옷을 입었는데. 전 놀라서는 그 브레이크를 밟고는 그 자리에서 멈춘 상태로 그쪽을 자세히 봤죠. 검은 한복. 그거 입은 사람이 서너 명 보이는데 도로로 이어진 길 바로 거기 앞에 상까지 차려놓고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무슨 먹지 마냥 그냥 시커멓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눈, 코, 입 이런 게 없는 그냥 검은 먹지. 제가 그때 사람이 놀라면 이 머리가 터질 수도 있겠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피가 머리로 쫙 치고 올라오는 느낌. 그리고 비명. 제가 스스로도 겁이 좀 없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밤낚시도 다니고 그랬었고요. 근데 그땐 그냥 비명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비명을 지르니까 눈앞에 있던 그 사람들, 눈, 코, 입이 없는 얼굴을 제 쪽으로 이렇게 돌리고는 안개처럼 스르륵 사라지는 거예요. 전 그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정신은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 사라지는 모습 보고는 바로 거기서 도로로 빠져서 달렸는데, 사이드미러, 룸미러를 못 보겠어요. 보면 왠지 따라오고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이상한 걸 사람으로 착각한 게 아니었거든요. 분명 그 옛날 밥상 같은 거 있죠? 낮은 거. 그거 바닥에 깔아놓고는 검은 한복을 입은 사람 서너 명이 그 밥상 주변에 모여 있었거든요. 진짜 그때 그 공포 분위기 엄청났어요. 무섭다는 느낌이 공포 영화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밤엔 괜히 검은 옷 입은 사람 보면 겁도 나고. 그러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거기서 사고가 났다던 그 말. 그래서 혹시나 하고 기사를 찾아봤는데 진짜 거기서 사고가 났다는 관련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고 수습을 한 날짜가 제가 낚시를 간 날, 그 며칠 전에 사고가 난 건 맞는데 남녀가 거기에 빠져 죽은 것도 맞는데 제가 낚시를 다녀오고 난 뒤에도 한참 뒤였어요. 그래서 그때 기사가 올라온 그 사고 말고도 다른 사고가 또 있나 싶어서 계속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시기에 있었던 사고는 그 사고 외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낚시를 하면서 본 사람은 사고 수습을 하고 기사로 나오기도 전에 거기서 사고가 났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제가 낚시를 갔을 땐 사고 수습을 위한 활동이었고 그거 관련한 흔적들도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혹시 제가 그날 본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도 그렇고
제사를 지내는 집이 있는데 거기 당근 술이 어쩌고 저쩌고 한 그 사람도 그렇고 그게 다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 경험을 한 뒤론 다신 그쪽으로는 낚시를 못 가겠더라고요. 20년이 넘도록 말이죠. 내조꾸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당연히 도로 앞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던 그 검은 옷 입은 사람들 무조건 이상하고요. 내조꾸님에게 말을 건 그 사람 인명사고가 났는데 사고 수습을 마치기도 전에 기사로 나오기도 전에 알고 있다라. 뭐 목격자라서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조꾸님이 거기서 나온 뒤에 수습이 됐다잖아요. 그럼 내조꾸님이 갔을 땐 사고 수습 전이니까 뭔가 사고 수습을 위한 그런 것들이 보였어야 할 텐데 그럼 그 사람은 사고를 목격하고도 바로 알리지 않은 게 되는 건데. 그리고 제사에 담근술을 사용했다는 말, 담근술로 제사를 지낼 수도 있는 거고 담근술이야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마셔보면 알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 말을 누구한테 한 걸까요? 그 말 내조꾸님한테 한 말일까요? 그것도 내조꾸님 반대쪽에 있다던 늪지 쪽을 보면서 그런 것도 이상하고 제 생각엔 이 모두가 아마 사람이 아니지 아니었을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호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혹시 갑자기 멀쩡했던 전자제품들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무 이유 없이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고장난 거 말고 몇 초 아니면 몇 분 잠깐 동안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럼 하나 더, 그날따라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다가 앞에서 말한 그런 일들까지 생긴 경우는요? 이런 경우 뭔가 이상한 게 원인이 된 건 아닐까 하는 혹시 그런 생각 해본 경험 있으세요? 이번 이야기는 낚시방에서 낚시꾼들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방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날 타지에서 낚시하는 지인들이 와서 밤에 홍천으로 쏘가리 낚시를 하러 갔었는데요. 낚시를 하는 포인트가 차를 세우고 좀 걸어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거긴 산길은 아니고 홍천 상류구 좁게 흐르는 그 계류 옆으로 난 길, 어둡지만 가로등도 있고요. 가다 보니까 가로등 아래 아이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있네. 일행 중 하나가 웃으면서 늦었는데 들어가야지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지나쳤고 지나치면서 한 말이죠. 물론 늦은 시간에 걱정이 돼서 한 말이고 그 친구 아들이랑 비슷한 나이니까. 아이를 조금 지나친 뒤에 보니까 아이가 딱 그 친구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저까지 일행이 넷이었는데 쭈그리고 앉은 그 자세 그대로. 그래서 너만 쳐다본다고, 너 찍혔다고 슬쩍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친구가 돌아보니까 그때도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미안한 맘에 초코바라도 주고 오려고 그 아이한테 다가가려니까 아이가 일어나서 뒷걸음질 치는. 그래서 됐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서 포인트로 갔는데, 쏘가리 낚시를 할 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물속에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리고 물속이 엄청 미끄러워요. 돌에 이끼들도 있고 뭐 여러 이유로.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 전용 신발을 신는데요. 그게 신는다고 아예 미끄러지지 않는 건 아닌데 그냥 땅에서 걷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미끄러질 확률이 아주 낮죠. 근데 그 친구, 아이한테 뭐라고 한 그 친구만 그날 몇 번을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발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물속에서 발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 신발 외에도 방수를 위해서 두툼한 네오플랜 재질로 된 전용 웨이딩 삭스도 신는데 그래서 안정감이 좋단 말이죠. 그런데 돌틈에 끼면서 발을 다쳤어요. 같은 장소에서 그 친구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때 그 친구가 일어나면서 어느 한 곳을 봐요. 일이 그렇게 되니까 우린 나가자고 하는데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계속 쳐다봐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사람이 사람 눈을 봐도 안광이 보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 눈엔 아이 체격 되는 뭔가가 우리 맞은편 여울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온 길 건너편이죠. 그 아이 눈에서 안광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겨울에 그것도 아이가 앉아 있다는 게. 게다가 그런 말을 하면서 친구가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네. 말려도 소용없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 친구 우리 손에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물 밖으로 나오니까 동시에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더니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쉬다가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처음 아이 봤던 그 자리, 가로등 아래 그 자리 물에 젖어 있어요. 다른 곳은 다 말라 있는데 거기만 젖어 있어요. 노래방 새우깡 크기만큼. 모르겠어요. 그때 거기 있던 모두는 저 포함해서 그 아이가 귀신이었다고 이런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본 뒤에 이상한 일이 생겼고, 그리고 그 자리만 그렇게 젖어 있으니까 그 뒤엔 조용히 서로들 걸음이 빨라져서는, 그리고 차에 와서 내비로 주변 검색을 했거든요. 검색이라기보다는 주변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그 나이 때 아이가 혼자 올 만한 거리 안엔 그럴 만한 민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이지만 그래도 모임은 모임이니까 어렵게들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불도 피우고 준비한 고기들도 좀 굽고 어른들 보리차 곁들여서 먹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자리 마치고 잠들 자려고 각자 차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잠을 자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도 일어나기가 싫어. 그때 그래서 억지로 누워있다가 겨우 다시 잠이 들었거든요. 누가 차문을 막 두드려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일행이죠. 친구 하나가 라면 끓였다고 아침 먹으라고. 그래서 아침을 먹으려고 나갔어요. 근데 계속 넘어지던 친구 있죠. 얼굴이 안 좋아. 그리고 다른 둘은 에어 이러고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 그 넘어진 친구가 아침에 해 막 떠오를 때 꺽지라도 잡겠다고 혼자 낚시를 하러 갔었대요. 근데 또 넘어지고 그땐 낚싯대까지 부러지고. 그때 친구들 큰일 날 뻔했다고. 그 정도가 천만다행이라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전날 그 친구가 말을 건 아이도 그렇고 계속 그 친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다들 집으로 가는 길. 전 거리가 제일 가까우니까 먼저 집에 와 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요. 그 넘어진 친구 집 근처에 다 가서 접촉사고가 났다고. 그런데 진짜 바로 뒤에 다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없대. 그래서 뭔 말이냐니까 그 부분 영상이 없대요. 그 친구는 영상 촬영을 위해서 액션캠을 달고 갔었는데 전날 일이 자기도 이상하니까 그래서 앞에 찍은 영상들 편집 전에 전날 찍은 영상을 먼저 확인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부분 앞뒤로 영상에 노이즈가 있다는 말이었어요. 친구가 아이에게 한 말도 녹음이 안 됐고 사운드도 영상도 다 노이즈. 그러면서 이런 경우 처음이라 무섭다는 말까지. 이건 한동안 같이 간 우리 넷 사이에서 한참 동안 말이 나왔었고요. 어찌됐든 주변 사람들도 알게 돼서 여러 반응을 가져왔던 일인데요. 전 지금도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때 그 아이 진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말이죠. 낚시꾼에게 들은 낚시판 괴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아이가 그 시간에 있을 수도 있겠죠. 엄마한테 혼나서 삐뚤어질 때다 하고 그 밤중에 나와서 고독을 씹으며 걷다 보니 거기 멀리까지 왔을 수도 있죠.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넘어지고 다치고 낚싯대 부러지고. 그런데 낚시를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다 같이 그럼 지진난 거죠. 그날 그 넘어진 친구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났으니 어떻게든 그런 쪽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어쨌든 운이 억수로 나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액션캠이 특정 부분에서만 음성도 영상도 날아갔다? 그것도 그냥 꺼진 게 아니라 노이즈로? 이건 좀 평범하게 그리고 우연으로 받아들이기엔 어렵게 다가오는데, 연가가 있으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 말을 듣긴 했거든요. 전자장비들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다고. 정말 그런 걸까요? 혹시 거긴 사람 아닌 다른 존재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물속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무릎 정도 높이의 수위.
경험이 없더라도 땅보다 걷기 힘들 거라는 건 예상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 무릎 정도 높이 수위에서 넘어졌다 일어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건 확실히 알거든요. 이건 걷는 것보다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얕은 물에 빠져서 일어날 수 없다면 그런 상황은 정상적인 경우라고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낚싯방에서 들은 낚시꾼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싯방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13년 추억을 며칠 앞두고 있었어요. 저랑 친구 둘은 그날도 낚시를 하려고 춘천 서면이라는 곳으로 갔죠. 저희가 간 곳은 옆으로는 좁은 도로가 바짝 붙어 있고 살짝 높이가 있는 그 뚝방식으로 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조금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는, 그날 거긴 저희 외에는 루어 낚시하는 사람들도 붕어 낚시하는 사람들도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산책을 다닐 만한 곳도 아니라서 뚝방 위로 산책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처음 저희가 생각하고 간 자리, 땅이며 물이며 나뭇가지며 여기저기에 베스며 블루길들을 잡아서 버린 것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그대로 썩고 있고 냄새도 그런 냄새가 없는 거죠. 썩는 냄새. 저희는 그걸 보면서 있는 욕 없는 욕 진짜 욕들을 시원하게 한 바가지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도저히 처음 자리 잡은 곳에서 낚시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걸어가서 아예 냄새가 나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거긴 또 수심이 낮아요. 전에 갔을 땐 그렇게 낮지가 않았는데 엄청 낮더라고요. 그때 예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수위가 낮아졌을 거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물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할 생각에 허리 장화까지 준비해 갔는데 이건 그냥 발목 장화만 있어도 될 정도로 물이 빠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부들까지 가겠어요. 땅에서는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수심이 깊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더 앞쪽으로 자리 잡을까 하고 좀 더 들어갔죠. 셋이 낚시하기에 딱 좋더라고요. 부두를 가운데 두고 부두를 감싸듯이 자리를 잡고 자대에 올라타서 대편성하고 낚시 시작. 서로 간 거리는 대략 5m 정도? 물도 잔잔하고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서로 웃으면서 감이 좋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건 뭐 과장 좀 보태서 던지니까 나와요. 어떨 땐 던지고 찌가 자리 잡는데 그때 입질이 들어오더라니까요. 잡아올린 씨알도 준수하고 야 이거 시작이 좋다고, 기대된다고. 아주 그냥 저부터 다들 입이 귀에 걸린 거죠. 씨알이 괜찮으니까 손맛도 끝내주고 팔이 저릴 정도로 잡아낸다는 말이 있는데 딱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친구가 그래요. 어우 제대로 본 것 같다고, 큰 놈 같다고. 그 친구가 대를 드는데 대가 그냥 활처럼 이렇게 쉬는 거 있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쉼새. 이야 진짜 제대로 물었구나 하고 제대로 하나 물었구나 하는데 친구가 그래요. 왠지 봉투 같다고. 뭐지 하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움직임이 없냐고. 물고기면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냥 묵직하게 딸려온다고 그래요. 저랑 다른 친구는 그 친구 말 듣고 웃고 봉투라고 생각했으니까. 친구도 당기면서 연실 투덜거리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안 딸려오냐고, 어디 걸리기까지 한 건가 하면서 또 투덜거리고. 낚시가 잘 되니까 그런 상황조차도 재밌는 거죠. 보는 사람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그런데 진짜 어디에 제대로 걸렸는지 버겁게 올려내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다른 친구도 뭔가 싶어서 그 친구 자리를 보는데 친구가 굉장히 언짢은 듯이 뒤로 휙 던져요. 머리카락 뭉치라면서. 뭐 낚시하다 보면 머리카락 뭉치 가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봐도 적응이 안 되고 그럴 땐 기분도 굉장히 안 좋죠. 그때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친구가 조금 지나서는 비린내가 엄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낚시 중인 낚시꾼 손에서 비린내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손이 아니라 주변에서 난다고 그래요. 그때 그 친구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뒤쪽에서 비린내가 엄청 풍겨온다고 그러면서 일어나서는 뒤를 보더라고요. 한참을 두리번거려요. 그러곤 또 자기 손을 맡아보고. 그때부턴 저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비릿하면서 역겨운 냄새.
야, 이거 뭔 냄새냐 그러는데 다른 친구도 냄새가 난다고. 근데 그때 가운데 있던 친구 어어어 하면서 균형을 잃더니 물에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거기 수심이 깊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질 못해요. 막 허우적거리고. 다른 친구랑 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그 친구 쪽으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막 그 친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물속에서 뭔가 잡은 것 같은, 아니 다리가 수초에라도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그 물속 바닥에 발이 들어가서는 잘 빠지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앞에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고, 뭐 그냥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처럼 허우적거리는데 미치겠는 거죠. 저랑 다른 친구는 막 소리치면서 괜찮냐고, 왜 일어나질 못하냐고. 근데 그 친구는 막 허우적거리면서도 그때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뭐라 하는데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여차여차해서 둘이 동시에 그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그 친구가 벌떡 일어서요. 깊이가 무릎 깊이 조금 더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일어나더니만 저희를 끌면서 막 진짜 미친 듯이 막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뭐 그 상황에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이런 거 그딴 거 없어요. 저희 셋은 서로 밀고 끌고 하면서 거기서 사력을 다해서 나왔고요. 나와서도 물가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누가 그러자고 한 것도 아닌데 뚝방까지 바로 달려서 올라갔는데요. 뚝방에 올라가서는 물에 빠졌던 친구가 그 주변을 막 두리번거려요. 그러면서 니들도 봤냐고. 그래서 뭔 소리냐니까 진짜 못 봤냐고. 그래서 말이나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부들 가운데 어떤 여자가 서 있더라는 거죠. 힘이 있지만 분명 여자였다고. 그걸 본 순간 좌대가 누가 아래에서 좌대 그 다리를 자꾸 흔드는 것처럼 막 휘청거리더래요. 그 뒤에 바로 중심을 잃고 물에 빠졌고, 그리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누가 어깨를 자꾸 누르는데 그 힘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는 다시 우리 자리를 보더니 차로 가자고. 저랑 다른 친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희한테 장난치려고 그랬다거나 아님 물에 빠진 게 창피해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가는 길에도 셋이 막 뛰어서 차까지 가자마자 거기서 바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근처 편의점에 있다가 해 뜨면서 다시 갔는데 그 사이 강물이 불어서 좌대며 낚싯대며 죄다 잠겨 있었고요. 친구가 낚시하다 건져 올린 머리카락 뭉치 있죠? 그게 땅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머리카락 뭉치가 굉장히 컸어요. 그거 건져 올린 친구도 이게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랬으니까요. 나중에 수위변을 알려주는 거 그거 낚시점에서 알려줘서 수위가 낮아졌을 때 가서 그 챙길 수 있는 거 챙겨서 나오는데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혹시 거기서 사람이 죽었나 싶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 얘기는 아직도 낚시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가끔 털어주는 얘기인데 지금 생각해도 진짜 치가 떨리는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낚시방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죠. 낚시하다 보면 머리카락 뭉치. 저도 그거 몇 번 건져낸 적이 있는데 그게 그닥 기분이 상쾌하진 않아요. 아마 누구라도 그렇겠지만요. 그거 좋아하면 낚시를 할 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겠죠. 그건 그렇고 수위가 낮은데 일어날 수 없었다고 하잖아요. 부들 사이에서 뭔가를 봤다는 거 그건 착시라고 해도 더 커진 머리카락 뭉치 그건 다른 거라고 쳐도 얕은 물에서 누군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아서 일어날 수 없다는 거 이건 어떻게 생각해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제가 홍천에서 밤낚시를 할 때였는데요. 그럼 거기에 맞는 장비를 갖추고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물속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물 바깥쪽. 거기 자갈이랑 굵은 모래밭인데 거기 여자가 앉아서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제가 무서움을 느낀 경우보단 놀러온 사람들이 물속에서 이렇게 무슨 시꺼먼 뭔가가 움직이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이상한 존재인 줄 알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리고 밤에 낚시하는 그런 모습을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 제가 간 곳은 말이죠, 사람이 아예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래도 가끔, 정말 가끔 사람들이 와서 야영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뭐 그런 거겠거니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낚시를 하고, 그런데 이 기분이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자. 잡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이제 물에서 나오는데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여자가 없네. 그때부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애써 아닐 거라고. 그런데 또 뛰면 창피하잖아요. 그게 사람이든 귀신이든 뭐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전 그런 경우 일부러 더 천천히 걸어갑니다. 어쨌든 거긴 차를 세워둔 곳까지 이제 가려면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걸어가면서 다른 한쪽은 아예 사람이 있을 수 없고요. 그 물이 흐르는 쪽만, 거기에 야영을 해도 그쪽만 가능해서 이제 그쪽만 보고 걸어가는데 없더라고요. 분명 제가 물에서 나오기 그 바로 전까지 물 바깥, 그 바깥에 앉아 있었는데, 그럼 그 근처에 텐트든 뭐 모닥불이든 돗자리 노숙이든 그게 뭐가 됐든 있어야 하는데 없더라고요. 그 뒤로 2년 정도 거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반척 인생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반척 인생님, 사연 주고 감사합니다. 그럼 반척 인생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0년 전쯤 진도 금곡에 있는 저수지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거긴 낚시 TV에 나오는 이제 낚시꾼도 촬영 도중에 이상한 경험을 했었다고 방송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때가 7월이었는데 7월 말쯤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같이 낚시를 하던 그 후배가 있었는데 거기 포인트까지 조사를 했다길래 한 2박 3일 생각해서 휴가를 내고 후배하고 같이 낚시를 갔었는데, 그 일이 있었던 건 밤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부터였어요. 낚시는 점심 좀 넘어서 도착해서 늦은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초저녁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시작할 때 굉장히 못했었죠. 거기 뭐 허리급 이상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기대가 컸었나 봐요. 뭐 낚시꾼들 말이 과장이 심하다지만 진짜 거긴 찐이라면서, 뭐 방송에서도 3.5월초급은 다른 곳에선 자랑이지만 그곳에선 자랑할 사이즈가 아니라고 그렇게 나온 곳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큰 출조였는데,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밤이 됐는데도 입질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거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나 하면서 이제 옆에 후배를 보니까 후배도 뭐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냥 찌가 말도. 그런데 조금 뒤에 후배가 오더라고요. 기분이 좀 무서운 기분이 든다면서요. 나름 꽤 오랜 시간 이제 그 후배랑 동출을 했었지만 그냥 좀 오싹하다거나 기분이 살짝 좀 그렇다고 한 적은 있어도 그렇게 저한테까지 와서 무섭다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그때 좀 후배가 오기 전부터 좀 그랬었고요. 그게 말이죠, 그 후배가 오기 전에 말이죠, 뭔가 확실하진 않은데 뭔가가 제 뒤를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차가운 바람 같은 느낌? 7월인데 한겨울같이 차가운 그런 느낌이 드는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몇 시나 됐지 하고 이제 시계를 봤더니 자정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후배가 제 쪽으로 온 거고요. 제가 그렇게 온 후배한테 저도 사실 기분도 그렇고 무서우면서 말이죠. 뭐가 무섭냐고. 밤낚시 한두 번 다녔냐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때 거기가요, 제 뒤쪽에 무덤들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그 뒤로는 산이고요. 울창한 산. 그런데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걸 봤다고요. 후배가 말하는 그쪽이라면 제 뒤를 말하는 거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때 그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저랑 후배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낚시가 아니라면 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후배가 사람이 지나가는 걸 봤다고 하니까 전 그때 애써 태어난 척 이제, 그래? 사람이 지나갔다고? 뭐 근처 마을 사람이 밥맛이 나왔나 보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후배가 한 말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후배가 사람을 봤다고 한 거, 그때가 저도 제 뒤로 뭔가 지나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을 그때더라고요. 그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느낀 그때 말이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후배가 용변이 좀 급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낚싯대도 좀 봐달라고 하면서 좀 거리가 있는 그 숲 쪽으로 달려갔고요. 뭐 일 보러 갔는데 뭐 잘 갔나 어디쯤 갔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진 않잖아요. 그냥 대충 어디쯤이구나 하는 거지. 저도 그때 그냥 대충 그쯤으로 갔구나 했었고, 거긴 길이 이제 들어오는 쪽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그 외길인데, 그 외길 외에는 어디 다른 곳으로 갈 곳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 혼자 물가에서 낚시를 하는데, 아까 제가 느낀 그 느낌이랑 후배가 한 말이 계속 이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괜히 주변 두리번거리고, 풀벌레랑 이제 동물들 우는 소리까지 다른 때보다 엄청 크게 들리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후배는 오질 않고, 그렇다고 후배를 부르거나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고기라도 잡히면 그 잡히는 재미에 무서움이라도 가실 텐데, 그렇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낚시까지 안 되면 더 무섭거든요. 어쨌든 그날은 진짜 이상했어요. 그래서 전 뭐 귀신 같은 게 어디 있다고, 귀신은 무슨, 그냥 몸이나 풀자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스트레칭 비슷하게 뭐 대충 그냥 어디서 본 거 흉내내면서 말이죠.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조금 떨어진 옆쪽에서 어디서 산 것도 아닌 게 길을 막냐는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전 그 소리 듣고 놀라서는 그 소리 나는 쪽을 봤죠.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제 쪽으로 오시면서 절 보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바로 할아버지한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런 제 뒤쪽을 지나가면서 절 곁눈질로 이렇게 쓱 보더니만 사람이었네, 그렇게 짧게 얘기하고는 그 산길이 있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또 하는 말이 낚시하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냥 갈 길을 가더라고요. 전 그거 참 이상한 할아버지네 하면서도 참 부지런하시네, 이 시간에 약초꾼인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뒤를 보고 있는데 산 쪽에서 다른 사람 셋이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할아버지랑 만나서 뭐라 이렇게 말을 하더니 그 넷이 또 제 뒤쪽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거기 제 뒤쪽 그 무덤 앞으로. 아까 할아버지도 그렇게 계속 그쪽으로 다니길래 전 거기에도 길이 있나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슬쩍 보니까 아까 할아버지랑 그 다른 할아버지 둘, 그리고 젊은 남자가 하나였는데, 어두워서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들 그 비슷한 흰 저고리랑 그 바지에 하얀 신을 신고 있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하얀색 같은 그 밝은 색, 고무신이든 운동화든 어쨌든 흰색, 그 명암 대비로 봤을 때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이제 절 보면서 낚시하네, 낚시하더라고. 지나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참 별 사람들이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말 섞었다가 이상해질 수도 있어서 그냥 다시 제 찌만 이제 뚫어져라 쳐다봤고요. 그리고 바로 조금 지나서 후배가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산에서 내려온 게 맞냐고, 확실히 맞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것도 셋이었다고 하니까 거긴 좁은 산길이 이제 외길로 있고 주변이 온통 나무인데, 그 길 바깥쪽으로는 풀들이 무성이 자라서 다른 곳으로는 절대 다닐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는 자리를 찾느라 좀 더 올라갔었고, 그래도 길 외엔 이렇게 들어갈 자리를 찾지 못해서 결국에 이제 길에서,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걸렸고요. 그러니 그 길을 내려갔다면 그 세 사람을 봤어야 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전 후배 말 듣고 생각이 난 게 있어서 그때 이제 가진 랜턴이 상당히 강한 거였는데, 그걸 최대한 강하게 해서 뒤를 비췄거든요. 그럼 이렇게 대나처럼 환해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나간 곳, 그 무덤 바로 앞 거긴 말이죠. 길도 없고 흙도 미끄럽고 그냥 질퍽거리는 곳이었어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거기서 좀 더 내려와서 있는 저랑 후배가 거기 들어올 때 걸어 들어온 길, 그 길 하나뿐이었고요. 그리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뒤에 있는 그 무덤 앞쪽으로 뭐 어찌어찌해서 지나갔다고 해도 말이죠, 거긴 넓이가 겨우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좁은 길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여럿이 한 번에 우르르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질퍽거리고 미끄럽고 좁은 곳을 발걸음 소리는 물론 풀 스치는 소리도 없이 여럿이 한 번에 지나간 거였어요. 특히 거긴 만약 사람이 지나갔다고 해도 말이죠,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이 절대 보일 수 없는 여러 잡초들이 자리 잡은 곳이었어요.
전 후배한테 그런 말들을 그냥 흥분한 상태에서 했는데 후배가 그런 제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거기 알아볼 때도 그 동호회에서 거긴 귀신이 나온다니 귀신을 봤다니 한 그런 글들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저흰 조용히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방해될까봐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조용히 그 길로 바로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방해될까봐 조용히 말이죠. 반척 인생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질퍽거리는 길. 그렇죠.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속은 흙이 단단하지 않아서 질퍽한 곳들이 대부분이죠. 특히나 저수지를 낀 길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질퍽거리고 심지어 좁은 그 길을 여럿이 소리도 없이 지나갔다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혹시 비가 오는 날이면 물귀신이 올라온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이번에 처음 듣는데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살 떨리게 소름 돋는. 이번 이야기는 낚시방에서 낚시꾼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방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솔직히 저나 제 친구는 같이 가는 날이 아니라도 밤에 혼자 저수지에서 낚시할 만큼 겁이 없는 편인데 그날은 솔직히 진짜 무서웠어요. 제가 사는 곳 근처엔 저수지가 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30분 안쪽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서요. 차로.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주말엔 친구랑 같이 근처 저수지로 낚시를 가는데요. 친구랑은 늘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못 가도 달에 한 번은 같이 가거든요. 점심 먹고 저녁 해지기 전쯤 가서 자리 잡고 하루 있다가 다음날 아침 입질 보고 친구랑 같이 간 날엔 오는 길에 점심 먹고 이게 루틴. 소름 끼치는 경험한 그날은 친구랑 같이 저수지로 동출한 날이었는데요. 저수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없네. 평소엔 그래도 낚시꾼들이 꽤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낚시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리 잡을 그땐 모르겠어요. 신경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거기가 밤에 오는 새들이 많은 곳인데 새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개구리 소리도 없고 귀뚜라미 소리도 없고. 그때면 한창 시끄럽게 울어 제껴야 하는데 말이죠. 바람도 한 점 없는 데다 저수지는 마치 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수면은 잔잔하고 물결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다. 오늘 좀 이상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친구도 이상하다고. 그런데 그때 빗방울이 떨어져요. 낚시를 못할 정도는 아니고 부슬부슬. 을씨년스럽다고 그러죠? 그런 분위기. 잔잔하던 수면은 비가 내리면서 움직이고. 번개만 치지 않으면 계속 낚시를 했거든요. 수중전이라면서. 대신 번개가 치면 낚시를 바로 접는데 어쨌든 그렇게 비가 좀 내려주면 활성도가 올라가서 그런지 그 물고기 입질들이 제법 들어오니까 우린 제발 그 정도까지만 내려라 그러면서 내심 기대를 했죠. 근데 조금 지나서 계속 뒤쪽에서 누가 쳐다보는 느낌 들더라고요. 무서운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팔을 보니까 이 소름이 올라와 있어요. 기분이 진짜 이상해요.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절대 좋은 기분은 아니에요. 우울하고. 그래서 뒤로 몇 번이나 계속 돌아봤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이상하다 혼자 생각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낚시도 안 되는데 그만 들어가자고 그런 말을 하려는데 그때 친구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낚시도 안 되는데 그만 들어가자고. 마침 저도 잘 됐다 싶었죠. 나도 그만하자고 말하려고 했었는데 잘 됐다고. 그래서 자리 정리하고 자리에서 나가는데 친구 걸음이 좀 빨라요. 근데 천천히 가자는 말을 못하겠어요.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고 그런데 또 돌아보진 못하겠더라고요. 확실히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근데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도 혹시 하는 그거. 그래서 저도 말없이 빠르게 걷고 친구도 앞만 보고 빠르게 걸어가고 앞에 차가 보이니까 걸음이 더 빨라지더라고요. 나중엔 거의 뛰다시피. 대충 짐 싣고 급하게 차에 올라타서는 바로 시동 걸고
급하게 저수지에서 나왔는데요. 친구가 운전하면서 그래요. 혹시 아까 저수지에서 누가 쳐다보는 느낌 들지 않았냐고. 어떤 여자가 콧노래를 부르듯이 흥얼거리는 소리 듣지 못했냐고. 그래서 나도 느꼈다고. 콧노래까지는 못 듣고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았다고. 굉장히 우울한 기분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너한테 가자고 하려는데 네가 먼저 가자고 한 거라고. 그리고 나올 때도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고. 그랬더니 친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하거나 뒤를 돌아보면 그게 눈치챌까봐, 그게 뭔지는 몰라도 말도 못하고 돌아보지도 못하고 속으로 제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귀신은 사람이 자기를 보든 자기 소리를 듣든 어떻게든 사람이 귀신을 인지하며 귀신이 그 사람한테 붙는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괴담아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저수지에서 나와서 도로 쪽으로 나오니까 그쯤에서 룸미러랑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슬쩍 얘기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친구는 운전하면서도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를 못 봤다고 그래요. 보면 막 뭐가 차를 따라서 달려오고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도 웃음이 나와요. 방금 전까진 그게 뭔진 모르지만 그게 귀신이겠냐고. 둘이 뭔가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였을 거라고. 그러면서 배도 고픈데 들어가는 길에 밥이나 먹고 가자고. 거기 저수지 가면 늘 가는 곳이 있거든요. 24시간 하는 감자탕집인데 거기 사장님 아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같이 낚시도 다니는 아는 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배달도 해주는 곳이라 저수지에서도 시켜 먹기도 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형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뼈다귀 해장국이나 먹자고 들어갔죠. 자리 잡고 앉아있으니까 형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낚시 다녀오냐고, 그 저수지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데 이상했다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개구리며 귀뚜라미 소리도 없고, 나중엔 둘이 같이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나오는 길이라고. 형한테 우린 웃으면서 얘기를 했죠, 있었던 일들. 그런데 형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일어나더니 주방에서 소금을 한 바가지 가지고 나와서는 가게 앞에 소금을 뿌려요. 그리고 들어와서는 저희한테 바로 계피를 끓인 물이라고 주더라고요. 마시라고. 저희는 형이 그러는 거 보고 묻지도 않고 바로 마셨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형이 그래요. 요 얼마 전에 거기서 죽은 여자가 올라왔다고. 사람들 말로는 상태가 말도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가게에 오는 단골 낚시꾼들이, 단골이라는 게 그만큼 그 저수지의 낚시를 자주, 아니 그냥 거의 거기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낚시꾼들이 저희랑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뒤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 어떤 사람은 물에서 하얀 손만 올라오는 걸 보고는 바로 기겁을 하고 도망쳤다고도 하고. 귀신 소동을 떠나서 죽은 여자가 거기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아마도 그래서 저수지에 낚시꾼들이 없었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형은 혹시나 하는 맘에 그런 걸 모르고 낚시하러 가는 길에 가게를 들른 낚시꾼들한테는 가지 말라고, 거기서 있었던 일들 얘기해주고 당분간은 가지 말라고, 그리고 저수지에서 낚시하고 오는 사람들 있으면 소금도 뿌리고 일부러 계피 끓인 물도 주고 있다고. 뭐 동네 장사가 그렇겠지만 거기 밥 먹으러 오는 낚시꾼들은 거진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저도 그때 처음 느낀 건데요. 자세한 건 말하기 그렇지만 그 형네 가족들이 그런 쪽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믿고 있더라고요. 가게에서 나올 때도 형이 저희한테 이런 말도 했었는데, 겁주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진짜 걱정되는 듯한 표정으로, 그날처럼 비가 오는 날 물가 근처 음기가 더 강해졌을 땐 말이죠. 물귀신이 땅으로 올라와서 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운전 진짜 조심하라고,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요. 낚시방에서 들은 낚시꾼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비가 오는 날 음기가 강해지면 물귀신이 올라온다라. 전 처음 듣는 얘기라 좀 신기한데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럼 물귀신이 있던 곳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대신 그곳에 있을 사람을 죽여야 한다면서요. 이거 출장도 가능한 거였나요? 살벌하네. 어쨌든 비 오는 날 빗길 운전 100번 조심해도 과하지 않죠. 사실 자기가 직접 당하기 전까진 모르잖아요. 귀신이든지 교통사고든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귀신에게 홀렸다 또는 귀신에게 홀렸던 것 같다,
적어도 이런 말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귀신에게 홀렸다는 거, 그걸 리얼하게 경험한 사연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뱀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뱀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뱀부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에서 경험한 일인데 진짜 오래된 일이죠. 거긴 지금 그때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고요. 그때 제가 회사 일로 거기서 반년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회사 동료 셋하고요. 셋 다 노총각인데다 성격도 비슷하고 죽이 잘 맞는다 했었는데 낚시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엔 숙소 앞에 있는 작은 저수지? 여튼 저수지 비슷한 곳에서 그 친구를 중심으로 낚시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낚시를 배운 거죠. 그 당시 그 동네가 그 집 주변에, 그 숙소로 사용하는 집 주변에 민가가 몇 채 있는 그런 작은 동네였는데요. 밤 9시가 되면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가끔가다 한두 명 지나다니고 주말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가 토요일 업무 마치고 낮부터 그 3시 준비해서 낚시를 한 날이었는데 낚시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한 배 정도는 잘 됐었는데, 그래서 셋 다 야 이게 뭔 일이래 이러면서 그 입을 닫지 못했었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웃느라. 그리고 거기 저수지 위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하는 그 등 뒤로 공원 묘지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주변이 밝아서, 그러니까 뒤에 묘지가 있다고 해서 뭐 겁나거나 그럴 건 없었거든요. 그냥 묘지가 있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 그걸로 끝이었는데,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다는 거. 거기 주변 집들도 저녁 시간 좀 지나니까 불들을 죄다 끄더라고요.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리고 저수지 근처에 그 좁은 길이지만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뭐 그런 길이 있어서 거기에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띄엄띄엄 있는 가로등이 이 띄엄띄엄 켜지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이제 띄엄띄엄. 그날은 다른 때보다 많이 어두웠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장정이 3시나 되는데 이제 뭐 겁이 나거나 하진 않고 그냥 분위기 좀 이상하다 뭐 그 정도였는데요. 뭐 전력난인 거야 뭐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 2시 정도 되니까 비가 슬슬 내리더라고요. 뭐 부슬부슬 내린다고 할 정도? 많이는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목이 굉장히 말라오는 거예요. 왜 목이 말라서 목구멍이 서로 붙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목이 말라오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동료들도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해서 그때 가지고 간 그 물을 한 번에 다 마셨고, 그러니까 그제야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뒤쪽으로, 그러니까 저수지 쪽이 아니라 이제 우리 뒤쪽 묘지공원하고 저수지 사이에 있는 그 가로등들 띄엄띄엄 있는 그 길 위에서 어떤 할머니가 흰색 소복을 입고 거기에 서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거기 그 길이 낚시하는 자리 바로 뒤거든요. 뭐 멀리 있지 않고. 그래서 그냥 슬깃 봐도 할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는 하얀 보자기 같은 걸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그걸 한 손으로 받치고 또 지팡이를 잡고 서서 그렇게 우리 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또각또각거리는 그런 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여자들 하이힐 신고 걸을 때 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거기 할머니가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때 새벽 2시 넘은 시간이고 또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데 할머니가 흰 소복을 입고 이제 머리에 뭘 이고 뒤에 서서 쳐다본다. 이게 그러니까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은 아닌데 그때도 이상한 생각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좀 그냥 멍한 상태?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다가 좀 나아졌던 목마름이 다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도 오고 뭐 목도 말라오고 그러니까 또 잡을 만큼 잡았고, 그래서 낚시는 됐다 하고 들어가려는데 좀 전보다 입질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막 물고기가 막 올라오고. 우린 어쩌지 하면서 이제 갈까 말까 막 그렇게 고민할 정도로 물고기가 올라오는데, 그때 다시 뒤를 쓱 봤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할머니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라니까요. 야 이거 이상하다. 응? 우리 그냥 가자. 뭐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근데 그때도 뭐 할머니가 무섭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그때 우리 셋의 생각이었어요.
그때 그 할머니 보고는 뭐 더할 생각이 사라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때 순간 그 생각은 이제 목이 마르고 뭐 몸도 피곤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기력이 빠지는 것처럼. 그리고 머리도 좀 어질어질해지고. 그래서 자리 정리하고 낚싯대 챙겨서 이제 가방 메고 일부러 좀 걸어서 내려갔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좀 그냥 막연하게, 정말 막연하게 그 할머니 쪽으로 좀 올라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가로 좀 더 걸어가다가 그 길 쪽으로 올라갔는데요. 내려가다가 그때 길로 올라가려는데 거기 길까진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살짝 경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듬성듬성 이렇게 뭉치로 된 그런 이름 모를 풀들이 있고, 또 황토흙인지 그 황색으로 된 그런 토질이었는데요. 그 흙이 무슨 모래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등엔 낚시 가방을 메고 있고 손엔 낚시 의자를 들고 있고. 다들 이상하다, 왜 이렇게 흙이 흘러내리지 했었거든요. 그땐 비도 내리고 뭐 이렇게 흙이 흘러내릴 흙도 아닌데 말이죠. 그때 모두 말하는 게 꼭 모래가 흘러내리는 것 같다, 뭐 그런 말.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올라가려는데 바닥에 이제 흙이 있어서 흙이 계속 미끄러지는 거. 그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빗줄기가 점점 더 이렇게 굵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는 무슨 물에 빠진 쥐마냥 모두 뭐 온팡 젖었는데, 그때 엎드린 자세로 이제 의자 찍어가면서 간신히 올라왔고요. 절대 거기가 그렇게 올라와야 할 정도로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셋 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언제 왔는지 그 할머니가 아까랑 똑같이 머리에 뭘 인 채로 우리한테서 한 5m? 그 정도 거리에서 이제 서가지고 또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빗줄기는 무슨 장마철 소나기 마냥 그렇게 막 굵어졌고요. 우리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이제 좀 걱정이 돼서 혹시라도 살짝 불편하신 할머니가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뭐 안 들어가세요? 그런 식으로 말도 할머니한테 걸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런 우리를 잠깐 쳐다보더니 묘지공원 쪽으로 그 길이 이렇게 나 있었는데 그 길을 따라서 걸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쪽으로. 그리고 우리 셋은 그렇게 올라가는 할머니 모습 보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오히려 좀 전보다 좀 마음이 좀 더 편해졌다 그럴까? 뭐 하여튼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숙소로 걸어갔는데요. 그때 걸어가다가 셋 다 바지에 오줌을 지릴 뻔했다는 거. 그때 할머니가 머리에 짊어진 게 뭔진 몰라도 뒤를 돌았을 때,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땐 흰색이었는데 뒤를 돌았을 땐 붉은색이더라고요. 뭐 그게 뭐건 간에 뭐 그런 천인가 보다 하면 되겠는데, 그 할머니가 걸을 때마다 또각또각거리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들었다가 잊고 있었던, 정상적이라면 그게 처음부터 이상하게 느껴졌어야 한다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거긴 흙길로 된 비포장도로라서 하이힐을 신었다고 해서 그런 소리가 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때 신은 신발, 그게 빨간색 하이힐이었는데 그 시간에 빨간 하이힐을 신고 흰색 소복을 입고 아무도 없는 묘지공원을 올라가는 할머니, 이게 그제서야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묘지공원 그 영역이라고 해야 하나? 그 구역을 벗어나니까 그제야 그런 생각이, 그 이상하다는 생각이 거의 동시에 셋한테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셋이 걸어가다 셋 다 걸음을 멈춰서 서로를 쳐다봤거든요. 낚시를 하고 있던 도중에 우리한테 다가오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듣고, 낚시를 끝내고 갈 때 또 묘지공원으로 올라가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우린 그때까지 그 할머니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묘지공원을 벗어나면서 그렇게 생각이 돌아오고 그 할머니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제가 그 할머니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기억들, 그 기억들은 할머니가 떠난 뒤 떠오른 기억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셋은 그때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 이미 귀신에 홀린 상태였다 라고 말이죠. 뱀부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귀신에게 홀렸다, 귀신에게 홀린 것 같다, 그런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할머니, 왜 빨간 하이힐을 신고 있었던 걸까요? 하이힐은 허리에도 안 좋은데 더군다나 할머니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